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조합이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절대로 이 조합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의사들도 응급실에서 이 조합 때문에 쓰러지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다고 말합니다. 이미 이렇게 드신 분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혈관이 막히고 심근경색이 오고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 한순간이 평생의 후회로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꼭 메모하시고요. 가족들한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 당뇨약 드시는 분, 혈액순환 안 좋으신 분들은 더더욱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조합입니다. 사실 각각의 음식들은 정말 좋습니다. 제대로만 먹으면 혈관 건강에도 좋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좋은 음식들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바나나 있잖아요. 바나나는 칼륨이 엄청 풍부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하루에 바나나 한 개만 먹어도 혈압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칼륨이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는 칼슘의 보고죠. 뼈 건강에도 좋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 매일 우유를 꾸준히 마신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골다공증 발생률이 4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녹차도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일본의 한 장수마을 연구에서는 매일 녹차 3잔 이상 마시는 노인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절반 이하였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이런 좋은 음식들 열심히 먹으면 되겠네?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제대로만 먹으면 약보다 더 좋은 게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좋은 음식들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첫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조합 바나나 혈압약. 여러분 중에 혈압약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혈압약 드시면서 바나나를 같이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혈압약, 특히 AC 억제제나 ARB 계열 약물은 우리 몸에 칼륨을 축적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나도 칼륨 덩어리잖아요. 이 둘이 만나면 체내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요. 칼륨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칼륨이 너무 많으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무서운 상태가 됩니다. 이게 생기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실제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70대 할머니 한 분이 실려 오셨대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요. 검사해 보니 칼륨 수치가 정상의 2배가 넘었어요. 알고 보니 혈압약 먹으면서 건강하시려고 매일 바나나를 2개씩 드셨던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드셨던 바나나가 독이 된 거죠. 두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조합 우유 철분제. 뼈 건강 때문에 우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빈혈 때문에 철분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나이 드시면 철분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런데 우유랑 철분제를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유 속 칼슘이 철분 흡수를 70% 이상 방해하거든요. 철분제 먹는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철분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니까 빈혈이 계속되고 그러면 또 철분제를 더 먹게 되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니까 용량을 늘리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결국 위장장애까지 생기는 거죠. 제 친구 어머니도 이런 경우였어요.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먹는데 계속 어지럽다고 하시더래요. 알고 보니 매일 아침 우유랑 같이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약국에서 제대로 안내를 안 해주신 거죠. 세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조합 녹차 빈혈약. 녹차 좋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녹차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빈혈약이나 철분제와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녹차 속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탄닌이 철분과 결합하면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되는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연세대 의대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철분제를 녹차와 함께 먹은 그룹은 물과 함께 먹은 그룹보다 철분 흡수율이 무려 85%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의 안 먹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네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조합 자몽 고지혈증약.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스타틴 계열 약물 드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자몽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몽 속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약이 분해가 안 되니까 몸속에 계속 쌓이는 겁니다. 약효가 10배, 20배까지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근육이 녹는 횡문근융해증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심부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FDA에서 공식적으로 자몽과 스타틴 약물의 병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60대 남성분이 다리에 힘이 없고 소변 색깔이 이상하다고 오셨대요. 검사해 보니 근육효소 수치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알고 보니 건강하시려고 매일 아침 자몽 주스 한 잔씩 드시면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신 거예요. 다섯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조합 치즈 혈액순환 개선제.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단백질도 많고 칼슘도 많아서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혈액순환 개선제,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치즈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치즈, 특히 숙성 치즈에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 티라민이 혈압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고 항응고제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건 비타민 K가 많이 들어 있다는 점이에요.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와파린은 혈액이 굳는 걸 막는 약이잖아요. 완전히 반대로 작용하는 거죠. 여섯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조합 홍삼 당뇨약. 홍삼 좋다고 많이 드시죠?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홍삼을 정말 좋아하세요. 건강식품이 대명사니까요. 그런데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홍삼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홍삼에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 자체로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당뇨약도 혈당을 낮추잖아요. 이 둘이 만나면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어요. 저혈당이 오면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떨리고 의식이 흐려지고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뇌세포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뇌가 망가지는 겁니다. 실제로 대전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뇨 환자분이 혈당 조절이 안 된다며 본인이 임의로 홍삼액을 하루 3포씩 드셨대요. 당뇨약도 드시면서요. 그러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혈당이 30까지 떨어진 거예요. 정상이 80에서 120인데 말이죠. 일곱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조합 커피 골다공증약.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침에 커피 한 잔 안 하시면 하루가 안 풀린다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골다공증약 드시는 분들은 커피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으로 칼슘을 배출시켜요. 그런데 골다공증약은 뼈에 칼슘이 쌓이게 하는 약이잖아요. 완전히 상반된 작용을 하는 거죠. 특히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약은 공복에 물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데 커피랑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90% 이상 떨어집니다. 거의 약을 안 먹은 거나 다름없어요. 여덟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조합 시금치 두부. 건강하시려고 시금치 무침에 두부 넣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단백질도 보충하고 칼슘도 보충하려고요.
그런데 이 조합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엄청 많아요. 이 수산이 두부 속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이게 신장에 쌓이면 신장결석이 됩니다. 신장결석 한번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통증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옆구리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소변 볼 때 피가 나오기도 해요. 서울 아산병원 비뇨기과 연구에 따르면 신장결석 환자의 40% 이상이 시금치, 두부, 시금치, 우유 같은 조합을 자주 섭취했다고 합니다. 모르고 건강식으로 드셨던 거죠. 9번째, 절대 피해야 할 조합 토마토 설탕. 토마토 좋다고 많이 드시죠?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도 있고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토마토에 설탕 뿌려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토마토의 비타민 B는 우리 몸에서 당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그런데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 비타민 B가 설탕을 처리하는데 다 써버려요. 정작 우리 몸이 필요한 대사에는 쓸 비타민 B가 부족해지는 거죠. 게다가 토마토의 비타민 C는 설탕과 만나면 파괴됩니다. 토마토에 좋은 영양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하시려고 드시는 토마토가 그냥 단맛 나는 과일로 전락하는 겁니다. 10번째, 절대 피해야 할 조합 오이무. 여름에 오이 무침, 겉절이 담그실 때 오이랑 무같이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조합도 영양학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해버립니다. 무에는 비타민C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오이랑 같이 먹으면 무의 비타민C가 거의 다 파괴되는 거예요. 특히 오이를 갈아서 무랑 섞으면 더 심해집니다. 오이를 자르면 자를수록 효소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걱정되시죠?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거야? 하실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메모하세요. 바나나의 최고 궁합 바나나 아몬드. 바나나를 드실 거면 아몬드랑 같이 드세요. 아몬드의 마그네슘이 바나나의 칼륨과 만나면 혈압 조절 효과가 배가 됩니다. 게다가 아몬드의 좋은 지방이 바나나의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줘요.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 아몬드 대여섯 알 정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아요. 단,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를 약 먹는 시간과 최소 4시간 이상 띄워서 드세요. 우유의 최고 궁합 우유 꿀. 우유는 꿀과 환상의 궁합입니다. 꿀의 올리고당이 우유 속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우유의 단백질이 꿀의 영양소를 몸에 오래 머물게 해줍니다. 특히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 타서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유의 트립토판과 꿀의 당이 만나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거든요. 단, 꿀은 6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우유를 미지근하게 데운 다음 꿀을 넣으세요. 그리고 철분제 드시는 분들은 우유를 철분제 먹는 시간과 최소 2시간 이상 띄워서 드세요. 녹차의 최고 궁합 녹차 레몬. 녹차에 레몬을 넣으면 카테킨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녹차의 항산화 성분을 안정화시켜 주거든요. 녹차 한 잔에 레몬 한 조각 정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시원하게 냉녹차로 드셔도 좋아요. 단, 빈혈약이나 철분제 드시는 분들은 식사 전후 2시간은 피해서 드세요. 자몽 대신 이걸 드세요. 오렌지 견과류. 자몽 못 드시는 분들은 오렌지로 대체하세요. 오렌지는 자몽과 달리 약물 대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렌지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곁들이면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만나서 혈관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아침에 오렌지 반 개, 호두 서너 알 정도 드시면 딱 좋습니다. 치즈의 최고 궁합 치즈 사과. 치즈를 드실 거면 사과랑 같이 드세요. 사과의 펙틴이 치즈의 지방 흡수를 조절해주고 치즈의 칼슘이 사과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치즈 한 조각에 사과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간식으로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영양도 균형 잡혀요. 단,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치즈 섭취량을 하루 20g 이하로 제한하세요. 홍삼 대신 이걸 드세요. 당귀 대추. 당뇨 있으신 분들은 홍삼 대신 당귀와 대추를 드세요. 당귀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대추는 기력 회복에 좋은데 혈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귀 34g, 대추 5알 정도를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로 20분간 달여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해요. 커피의 최고 궁합 커피 계피. 커피를 꼭 드시고 싶으시면 계피가루를 한 꼬집 넣으세요. 계피의 칼슘이 커피로 인한 칼슘 손실을 보충해주고 계피의 폴리페놀이 커피의 항산화 효과를 높여줍니다. 단,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들은 약 먹는 시간과 최소 1시간 이상 띄워서 드시고 하루 커피 양을 한두 잔으로 제한하세요. 시금치의 최고 궁합 시금치 참깨. 시금치는 두부 대신 참깨와 함께 드세요. 참깨의 칼슘은 수산과 결합하지 않고 오히려 시금치의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시금치 무침 만드실 때 참기름과 깨소금을 듬뿍 넣으세요. 고소한 맛도 좋아지고 영양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토마토의 최고 궁합 토마토 올리브 오일. 토마토는 설탕 대신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의 좋은 지방이 라이코펜 흡수를 7배 이상 높여줘요. 토마토 샐러드 만드실 때 올리브 오일 1스푼 정도 뿌려서 드시거나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오이의 최고 궁합 오이 양파. 오이는 무 대신 양파와 함께 드세요. 양파의 케르세틴과 오이의 수분이 만나면 해독 작용이 강화되고 양파에는 비타민C가 적어서 오이의 효소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오이 무침 만드실 때 얇게 썬 양파를 함께 넣으세요. 고춧가루, 식초, 참기름으로 양념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실 건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따라하세요. 아침 루틴. 아침에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 드실 때는 반드시 물로만 드세요. 우유, 주스, 커피 절대 안 됩니다. 약은 공복에 물 한 컵과 함께 그게 기본입니다. 약 먹고 30분 뒤에 아침 식사하세요. 아침은 가볍게 토스트 한 장, 계란 한 개, 과일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과일은 오렌지나 사과가 좋습니다. 커피 드시고 싶으시면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세요. 그리고 계피가루 조금 넣는 거 잊지 마세요. 점심 루틴. 점심때는 단백질을 꼭 챙기세요. 생선이나 두부, 닭가슴살 같은 거요. 채소도 충분히 드시고요. 식후에 녹차 한 잔 드시면 소화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됩니다. 레몬 한 조각 넣는 거 잊지 마세요. 저녁 루틴. 저녁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세요.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도 안 되고 숙면에도 방해됩니다. 저녁 식사량은 아침, 점심보다 적게 하세요. 과식하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잠들기 전.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꿀 타서 드세요. 숙면에 정말 좋습니다. 단, 당뇨 있으신 분들은 꿀 양을 조절하시거나 빼셔도 됩니다. 약은 직사광선이 안 드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는 습기가 많아서 좋지 않습니다. 약통째 그늘진 서랍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약 봉지에 먹는 시간 적어두세요. 아침 식후, 저녁 식전 이렇게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실온 보관하되 너무 익으면 껍질째 냉동실에 넣으세요. 얼린 바나나도 맛있습니다. 우유는 개봉 후 3일 이내에 드세요. 유통기한 확인하시고 냄새 이상하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녹차는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세요.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되어서 맛도 떨어지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치즈는 랩으로 꼼꼼히 싸서 냉장 보관하세요.
곰팡이 생기면 그 부분만 도려내지 마시고 통째로 버리세요. 먹는 시간 정리. 혈압약 아침 공복 또는 의사 지시에 따라. 당뇨약 식사 직전 또는 식후 약마다 다름. 골다공증 약 아침 공복 물과 함께. 철분제 공복 비타민C 주스와 함께. 홍삼 건강식품 점심 식후. 먹는 간격 정리. 약과 우유 최소 2시간 간격. 약과 자몽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간격 아예 피하는 게 좋음. 약과 커피 최소 1시간 간격. 철분제와 녹차 최소 2시간 간격. 약과 바나나 최소 4시간 간격 혈압약의 경우. 하루 적정 섭취량. 바나나 하루 1개 혈압약 복용자는 주 2~3개. 우유 하루 1~2컵 200에서 400ml. 녹차 하루 2~3잔. 커피 하루 1~2잔 이내. 치즈 하루 20에서 30g. 토마토 하루 1~2개. 과일 하루 200에서 300g. 요리 팁. 시금치는 데칠 때 소금 한 꼬집 넣으세요. 수산이 물에 녹아 나갑니다. 데친 물은 버리시고요.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방울토마토는 그냥 드셔도 되고 큰 토마토는 올리브오일에 볶아서 드세요. 녹차는 70도에서 80도 물에 우리세요.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면 떫은 맛이 강해집니다. 바나나는 껍질에 갈색 반점이 생길 때가 가장 맛있고 영양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것들 확인하세요. 오늘 먹을 약 확인했나? 약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확인했나? 물은 충분히 준비했나? 하루 1.5리터 이상. 오늘 먹을 과일, 야채 준비했나? 식사 시간 계획 세웠나? 이걸 습관으로 만들면 훨씬 편해집니다. 여러분 혼자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나 혈압약 먹으니까 바나나 많이 주지 마 이렇게요. 나 철분제 먹으니까 식사 때 녹차 말고 물 줘 이렇게요. 가족들이 알아야 실수를 안 하니까요. 병원 가실 때 먹는 약 리스트 꼭 챙겨가세요. 건강식품도 포함해서요. 의사 선생님한테 저 이런 음식 자주 먹는데 괜찮나요? 꼭 물어보세요. 약 처방 받으실 때도 이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뭐 있나요? 꼭 확인하세요. 응급 상황 대비. 만약에 약 먹고 이상 증상 느껴지시면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꺼우면 바로 눕고 다리를 높이 올리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쉬기 힘들면 119 바로 부르세요. 두드러기 같은 거 나면 약 알레르기일 수 있으니 응급실 가세요. 절대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참지 마세요. 60세 넘으면 회복이 느려서 조금만 늦어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바나나는 혈압약과 함께 먹지 마시고, 우유는 철분제와 함께 먹지 마시고, 녹차는 빈혈약과 함께 먹지 마시고, 자몽은 고지혈증약과 함께 먹지 마시고, 치즈는 항응고제와 함께 먹지 마시고, 홍삼은 당뇨약과 함께 먹지 마시고, 커피는 골다공증약과 함께 먹지 마시고, 시금치는 두부와 함께 먹지 마시고, 토마토는 설탕과 함께 먹지 마시고, 오이는 무와 함께 먹지 마세요. 대신에 바나나는 아몬드랑 우유는 꿀이랑 녹차는 레몬이랑 자몽 대신 오렌지랑 견과류, 치즈는 사과랑 홍삼 대신 당귀 대추차, 커피는 계피랑 시금치는 참깨랑 토마토는 올리브오일이랑 오이는 양파랑 드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평범한 음식도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진짜 행운이에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건강 정보를 알게 되신 거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한테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상이면 이 운동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무릎 건강, 허리 건강 지키는 운동법, 잘못하면 더 망가뜨리는 운동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건강 이야기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